수십 년 동안 인류는 하늘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단순히 행성이나 잃어버린 신호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 즉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 역사상 세 번째로 발견된 성간 천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측이 미스터리로 바뀌었습니다. 3I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이 천체는 평범한 여행자처럼 보였으나 웹 망원경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포착했는데, 그것은 인공적인 빛, 혜성이나 소행성의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는 빛의 성광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간 공간에서 온 그 천체는 빛이 일정했고 가스나 먼지의 흔적이 없어서 마치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같았다. 웹부 망원경이 적외선으로 관찰했을 때 태양광과 일치하지 않는 열 방출을 감지했다. 열은 핵에서 나왔으며 거의 의도적인 리듬으로 맥동했다. 전통적인 설명특이 물질, 마찰, 방사능 은 맞지 않았다. 데이터는 그 천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궤적은 통제된 것 같았고 회전은 완벽하며 표면 일부는 금속성으로 빛을 거울처럼 반사했다. 자연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새로운 데이터의 발견은 과학계에 충격을 주었다. 만약 3I 아틀라스가 금속으로 구성되어 복잡하며 에너지를 생성한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탐사선이라는 단어가 몰래 회자되기 시작했고, 그 외에도 더 불안한 단어들 표지신호, 우주선, 장치기 함께 언급되었다. 비인간적 기원의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상과학 소설에서 벗어나 암호화된 보고서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핵심은 그 열이나 궤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었다. 분석 결과는 LED나 레이저 시스템과 유사한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방출을 보여주었다. 탐지된 주파수 중에는 지구 위성 통신에 사용되는 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빛은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또한 그 빛은 태양에 반응하며 정확하게 변조되어 마치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듯했다. 어떤 이들은 잊은 펄스를 보았고 다른 이들은 회전하는 에너지를 보았다. 무엇이었든 3I 아틀라스는 무작위로 떠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있었다. MIT와 하버드의 분석은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반복적인 시퀀스를 감지했다. 인간의 코드가 아닌 지능의 작품임이 분명했다. 아마도 신호기일 수도 있고 원격 목적지로 향하는 텔레메트리일 수도 있었다. 발견된 이후로 신호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을지도, 그리고 어쩌면 그 누군가가 응답했을지도 모른다. 정부들은 그들의 위험을 평가했다. 유출된 보고서는 두 가지 옵션을 언급했다. 오래되고 무해한 탐사선 또는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능동 기술. 질문은 점점 늘어났다.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는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 왜 지금인가? 최종 가설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3I 아틀라스는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있었다. 행성, 자기장, 생명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전령이라면 아마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3I 애트러스의 새로운 빛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방출할 뿐만 아니라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밝기가 변하고 화학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표면 아래에 숨겨진 태양 에너지 수집 시스템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주변의 먼지 구름이 그것을 위장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3I 에트러스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우주선으로 별에서 별로 영원히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델은 성간 탐사선에 관한 이론과 일치했습니다. 즉, 연구할 만한 시스템을 감지하면 잠자고 있던 기계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가 그것을 활성화했다면 그 메시지는 수신된 것입니다. 기관들이 답을 찾고 있는 동안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유출된 문서들은 이것이 단순한 이상현상이 아니라 느리고 조용한 첫 접촉임을 시사했다. 착륙도, 신호도 없고 오직 데이터와 빛만 있을 뿐이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여전히 이를 관찰하고 있지만 발견될 때마다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난다. 어쩌면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감시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미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불빛이 2분 만에 40%나 밝아진 것이다. 보이는 자연적 원인이 없었고 마치 어떤 것이 작동된 듯 보였다. 열이 변했고 경로도 바뀌었다.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중력만으로는 3I 아틀라스의 궤도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다. 가볍고 작은 물체의 미세한 변화를 설명할 때 흔히 언급되는 태양 복사 압력조차도 데이터와 맞지 않았다. 이 궤도 편차는 의도적인 것이었다. 더욱 불안한 점은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었다. 태양계 더 깊숙이로 지구의 공전 궤도 평면에 더 가까워지도록 조정된 경사로 향하고 있었다. 이 물체는 이제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궤도를 변경한 상태였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중력 이상 현상으로 규정하며 신중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이 움직임을 의식적인 조작, 어떤 혜성이나 암석도 수행한 적 없는 미세한 조정으로 해석했다. 3I 아틀라스가 제한적이라도 추진력이나 항법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성간 잔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도를 가진 움직이는 우주선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체가 제임스 웹과 허블 망원경의 분광 관측 범위 안으로 들어오자 더 많은 경고 신호를 불러일으킨 원소와 화합물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고반사 합금, 히토류,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주기율표에 등록된 적 없는 화합물에 해당하는 분광 흡수선이 발견되었다. 이것들은 누군가가 성간 암석에 얼어붙은 조각에서 기대할 만한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인위적으로 합성되었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스펙트럼 프로필 중 하나는 알려진 어떤 화학 과정과도 일치하지 않았지만 양자 재료 실험실에서 제안된 이론적 화합물과 유사했다. 이러한 물질은 강한 자기장이나 극한의 양자 제한 조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증거는 두 가지 똑같이 놀라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인간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상상할 수 없는 고대이거나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문명에 속한 최근의 매우 정교한 제작자의 가능성이 그것이다. 재료의 본질이 어떤 신호보다도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전령자 자체가 인공물이었다. 비자연적 기원의 증거가 쌓이면서 정부와 기관들은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긴급함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관측소 네트워크의 암호화 수준이 높아졌다. 조사팀은 은밀하게 재배치되었다. 여러 대륙에서 위성 재보정이 갑자기 증가했다. 우주 능력을 가진 국가들은 비상계획에 대한 비밀 논의를 시작했다.
한 국제방위 컨소시엄에서 유출된 문서는 사마이 아틀라스가 고독한 방문자가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탐사선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 독특한 구조, 안정적인 회전, 그리고 별 사이 거리를 통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능력은 장기 관찰용 탐사선과 일치하는 설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탐사를 하고 있다면 질문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더 불안한 것은 다음에는 무엇이 올 수 있는가였다. 대학, 천문대, 군사지휘센터에서는 소름 끼치는 합의가 떠올랐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며 이 첫 접촉은 대화가 아니라 평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추측이 절정에 달했을 때 STI 연구소의 대담한 팀이 아무도 감히 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사마이 애트러스의 예상 위치를 향해 직접 초점을 맞춘 라디오 펄스를 송신했다. 메시지에는 보편적인 수학 상수, 원소 주기율표,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주적 악수와도 같고 조심스러운 인사였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송신이 또 하나의 반응 없는 시도로 기록될 뻔했을 때 칠레의 한 모니터링 스테이션이 이상한 신호를 감지했다.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가 벗어나고 왜곡되었지만 원래 패턴을 완벽하게 반영하도록 동기화된 반송 펄스였다. 그것은 언어로 된 메시지도 수동적인 메아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핑, 즉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처리되어 의도적으로 다시 보내진 신호임을 나타낼 만큼 변형이 있는 반환 신호였다. ST 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신호 자체가 아니라 그 타이밍이었다. 응답은 전송 후 정확히 72시간 만에 도착했으며 초 단위까지 일치했다. 이는 무언가가 단순히 우리의 메시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연 시간을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반환핑이 탐지된 후 전 세계 관측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그들 사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기술적 이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제임스 웹의 적외선 장치는 발사 이후 알려진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얼룩과 변동을 동반한 불규칙한 열 지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허블의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우주선의 안정된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미세한 흔들림과 미세한 변동을 기록했으며 마치 우주 자체가 그들의 감시하에서 약간 불안정해진 듯했다. 한편 지상 망원경들은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보정 문제로 치부되었던 고장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신뢰할 수 있었던 별 지도들이 어긋나고 픽셀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왜곡되며 데이터 전체가 얼어붙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항상 망원경이 사마이 아틀라스를 가리킬 때였다. 이는 무작위가 아니었다. 고장은 정확한 분 단위의 동기화된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마치 어떤 우주적 크로노미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금지된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우주를 보는 방식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 과학자, 팀 사이에 점점 퍼지기 시작했다. 유럽 우주국, 유러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 내 비밀 작전 싱크탱크에서 소름 끼치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그 물체는 단순히 신호를 발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의도가 있었다. 우연히 방문한 존재는 숨지 않지만 탐험자는 숨는다. 만약 사마이 아틀라스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과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면 관찰한다는 개념 자체가 뒤바뀌는 것이다. 우리는 보는 눈이 아니라 세심하고 의도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침묵.